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두 번째,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동일합니다. 자,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설 속의 인물들, 자, 여러 인물들 나왔습니다. 난소공에 그 인물들에게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과 연관지어서요. 창의적, 비판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학습 요소는 작품 내용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작품 내용에 공감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나 상징적인 표현이나 우리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제목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탐구 노트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잘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문제. 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수용, 생산. 조세희 작가가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이 작품이 앞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여전히 읽히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면을 어떤 식으로 드러낸 거에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내면화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배부한 학습지 여러분들 보면서 자, 시크릿 메시지를 찾으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시의 핵심어를 찾고요. 그 핵심어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찾고 나머지 낱글자들을 연결하는 게 2단계였죠. 어떻게 찾으니까 이렇게 찾아졌나요? 자, 철거, 지옥, 악당, 굴뚝, 개고장, 재개발, 그죠? 식칼, 승용차, 동사무소. 그 다음 거간꾼, 무허가, 천국, 그죠? 그 다음에 벽돌공장, 주머니, 승용차, 그죠? 그 다음 난쟁이, 알루미늄 표찰, 고기, 풀냄새, 펜지꽃, 노비, 돌계단. 그 다음 낙원구 행복동. 자, 이렇게 찾아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핵심어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의 소설인지. 자, 그러면 시크릿 메시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글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를 한 문장이 나오죠. 자,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찾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위 크로스 퍼즐에서 찾았던 자 워드 크로스에서 찾았던 내용을 중심으로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철거 개고장이 있었고요. 악당이 있었고 동사무소가 있었고 거간꾼, 무허가, 천국, 벽돌공장 굴뚝, 재개발, 검정색 승용차, 낙원구 행복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었을 겁니다. 자, 읽은 내용에서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졌을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사실은 자습서에도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품을 맥락적으로 잘 읽어냈는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철거 개고장입니다. 난장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악당은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악당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을 악당이라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무소는요.
철거 개고장이 날라오고 나서 항의를 하러 가보죠. 자, 그런데 사회적 약자, 이런 난쟁이 가족들처럼 이런 사람들의 무력감만 더 확인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강꾼입니다. 자, 거강꾼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서민의 삶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자, 영희가 그래서 그 거강꾼이 이제 가져간 그 입주권을 이제 몰래 되찾아 오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무허가. 자, 무허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시대에 이 소설이 왜 쓰여졌고 지금도 읽히는 이유, 다시 말해서 반영론적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시대 및 사회와 연관 짓는 거가 되겠죠. 그쵸? 자, 무허가. 도시 빈민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썼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써놓으면 좋겠죠. 자, 무허가에서 밖에 살 수 없었던 그런 도시 빈민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가 이제 무허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제 그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철거 개고장을 날리어서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영호는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천국. 자, 악당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뭐예요? 자, 천국은요. 아니, 악당하고 반대되는 게 아니라 악당이 사는 곳이 이제 천국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당은 천국에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영호 가족들하고 난쟁이 가족들은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또 반어적인 아이러니한 표현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벽돌 공장 굴뚝인데요. 자, 벽돌 공장 굴뚝은 어떤 건가요? 산업화의 상징적인 소재가 되고 노동자의 현실적 패배를 상징하죠. 그래서 난장이가 여기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패배를 상징하고 한계를 상징하고 이런 씁쓸한 결말 이렇게 드러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 되게 씁쓸해집니다. 자, 재개발은 자, 역시 산업화의 상징이면서 자,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위협적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재개발이죠. 강제 퇴거를 해야 하니까.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나오는데요. 자, 검정색 승용차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면서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입주권을 막 이런 입주권을 헐값으로 사들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타고 왔던 차. 그쵸? 자, 그래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공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공구 행복동. 자, 엄청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그쵸? 뭔가요? 여기는 낙원이 아니고 지옥이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면서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강조하는 그래서 동네의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핵심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지만, 적어 놓지 않았지만요. 자, 난쟁이 이런 단어도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쏘아 올리다 라는 표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이 가진 속성, 자, 던져봤자, 위로 던져봤자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한계.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작품 속의 현실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1970년대 산업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고,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 난쟁이 가족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빈민의 비참한 현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 핵심어들을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혼자서 또 조용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제목의 상징적 의미. 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 자, 이렇게만 외울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서술도 같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 정리를 마무리하고 역시 선생님은 오늘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 뭘까요? 자, 이제 뻔하죠. 지금도 이런 소설이 왜 읽히는지에 대한 조세희 작가가 던진 물음에 우리가 또 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소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세상이 바뀌려면 우리부터, 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큰 숙제를 남겨주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의 생산도 중요하고요. 조세희 작가가 이렇게 잘 생산을 해 주었고, 우리는 또 이걸 잘 수용을 해서, 미래를 또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길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